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액세스 4회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은 폼에 관련된 문제라 그랬죠. 자, 첫 번째 주문 내역 폼이라 그랬습니다. 자, 폼에서요 주문 내역 폼을 디자인으로 띄우고요. 뒤에 눈금이 있으면 이 눈금은 여러분들이 해제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폼을 띄웠을 때는 반드시 위에 속성 시트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폼의 기본 보기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자 그랬어요. 자, 그림에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죠. 우리는 이걸 연속 폼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폼 눈금자 앞에 요 까만 부분 점 보이죠? 얘가 선택이 돼 있어야 선택 유형이 폼이라 그랬죠. 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단일 폼은 하나고요. 연속 폼은 여러 개가 보이는데, 자, 데이터 시트는 어떤 거냐면 화면상에서 화면에 데이터 시트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때 엑셀의 데이터 또는 테이블의 데이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한 칸 한 칸 모양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시트 보기다라고 돼 있어도 기본 보기가 단일 폼 돼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 시트나 단일 폼이나 보기 모양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려면 요 모양 자체가 컨트롤이 조금 변형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단일 폼과 연속 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게 단일이고 어떤 게 연속 폼이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영역에 txt 세부 번호와 txt 정가 컨트롤에는 각각 내용이 표시될 수 있도록 바운드하는 거죠. 자, txt 세부 번호를 찾아서요.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이었습니다. 세부 번호라는 걸 옆에 삼각형 누르고요.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정가, txt 정가에는 정가라는 걸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언바운드에서 필드 이름으로 바뀔 겁니다. 세 번째, 폼의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폼을 선택해 놓고요. 데이터에 보면 추가, 삭제, 편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편집을 아니오로 잡아주면 되겠죠. 네 번째,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식에서 구분선 표시를 안 한다 그랬고요. 레코드 선택키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 부분들은 자주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가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폼 바닥글의 txt 금액 합계라는 자리에는 금액의 합계가 표시가 될 건데, 자, 밑에 그림을 보면은요, 보이죠? 금액의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 통화 형태로 표시가 된 거 보일 겁니다. 자,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꼴 손으로 쓴다 그랬죠. 합계는 sum이고요.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형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통화가 돼야 됩니다. 통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폼 보기로 갔을 때 이렇게 통화 형식으로 화면상에서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현재 폼을 그대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고요. 2번을 보니까 폼 이름이 틀리죠. 그러면 폼은 닫아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폼은 주문 상세 정보 폼입니다. 주문 상세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로 띄워놓고요. 폼에 CMB 회원 ID라는 컨트롤이 있어요. 자, 회원 ID라는 걸 기준으로 눌러보면 돼요. CMB 회원 ID라는 얘입니다. 자, 얘에 대해서 뭘 하자 그랬냐면은 컴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자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걸 조회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하는 조회 속성을 폼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 우리가 조회 속성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그러면 폼에서도 조회 속성이 가능한데, 자 지금 보세요. 회원 아이디, CMB 회원 아이디란 이름이 맞아요. 위에 보면 속성 시트에 유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뭘로 돼야 된다 그랬어요? 컴보 상자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컴보 상자는 옆에 삼각형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컨트롤부터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자, 컨트롤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변경의 컴보 상자가 있어요. 바뀌었죠? 위에 보세요. 속성 시트도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화면상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현재 텍스트 상자를 컴보 상자로 바꿨기 때문에, 자 보면 형식과 데이터라는 이 두 부분을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에 보면 컨트롤 원본 밑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 원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 원본을 자 우리가 작성기, 쿼리 작성기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테이블을 추가를 하고요. 회원 아이디와 성명과 나이 세 가지를 갖고 오자 그랬습니다. 자, 세 개를 추가했어요. 쿼리 작성기는 그대로 닫고 업데이트 이해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셀렉트라고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금방 가지고 온 필드가 총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러면 형식에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열의 개수가 우선 3개다라고 해줘야 돼요. 이걸 먼저 합니다. 이건 하라는 말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열의 개수를 3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드에 저장되는 건 첫 번째가 저장되도록 하자 그랬거든요. 이 저장을 우리는 바운드를 한다 그랬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바운드 열은 1번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회원 아이디와 성명과 나이의 열 너비를 1로 줄 건데 목록의 너비는 6이라 그랬어요. 숫자가 다 더해도 6이 아닌데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에서 목록의 너비는 6으로 맞추고요. 열의 너비를 1이라 그랬습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 이름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열 이름을 예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눈으로 보세요. 회원 아이디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림처럼 나타날 건데 이 전체가 6cm인데 1이 돼야 되는데 전체가 6이기 때문에 얘도 2로 보일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얘랑 동일한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속성은 테이블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폼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주문 상세 정보 현재 폼이에요. 폼 머리글 영역에 여기가 폼 머리글 영역이죠. 2번 그림처럼 이 2번 그림처럼 단추를 만들 거예요. 자 보면 자 조회와 인쇄라는 단추가 있는데 여기 2번 그림을 제가 줄여서 볼게요. 제일 끝에 무슨 단추가 있습니까? 폼 닫기라는 단추가 보이지요. 저 단추를 만들 건데 이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닫는 매크로를 생성을 할 건데 여기 잘 봐줘야 돼요. 매크로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매크로의 이름이 있으면 매크로를 먼저 만든다 그랬죠. 자, 매크로의 이름이 있는 경우와 매크로의 이름이 없는 경우는 명령의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는 매크로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먼저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만들기 매크로로 가서요. 자, 닫는다 그랬죠. 여는 건 오픈, 닫는 건 클로즈예요. 그래서 클로즈 윈도우를 찾으면 뭘 닫을 거냐 물어요. 폼을 닫을 건데 어떤 폼을 닫을 거냐? 주문 상세 정보 폼을 닫겠다. 간단합니다. 저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라는 말이 없어요. 무조건 할 건지 저장을 안 할 건지 확인을 할 건지 말이 없기 때문에 손을 안 대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얘를 저장을 할 건데 매크로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폼 종료라 그랬습니다.
자, 매크로가 만들어지면 탐색창에 매크로가 생긴다 그랬어요. 매크로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 매크로는 일단 닫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단추를 만들 건데, 자, 단추는 디자인의 컨트롤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버튼 눌러서 컨트롤 마법사라는 요게 불이 들어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야 마법사 1단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단추를 찾을 거예요. 찾아서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그려줄 겁니다. 자, 그려주면 이렇게 명령 단추 마법사가 생길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매크로의 이름이 있는 경우와 매크로의 이름이 없는 경우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만약에 폼을 닫아라 라는 기능을 만들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폼 작업에 폼 닫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크로를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기타에서 매크로 실행으로 갑니다. 자, 매크로가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는 건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매크로 실행을 선택해 놓고요. 내가 만든 폼 종료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요. 자, 글자를 뭘 나타낼 거냐면 캡션이 요 텍스트예요. 폼 닫기로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캡션을 폼 닫기 설정을 하고요. 단추의 이름을 CMD 닫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추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단추는 이 그림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세요. 옆에 있는 애들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가 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되었으면 저장 버튼 누르고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폼 보기로 가서요. 폼이 열려져 있죠. 폼 닫기 버튼 눌렀을 때 현재 폼이 닫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2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